여러분 혹시 태양이 그냥 엄청나게 큰 불덩어리라고 생각하셨나요? 그렇다면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. 사실 태양은 단 한 번도 불타오른 적이 없거든요. 네, 진짜예요.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.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저 거대한 빛의 구체가 사실은 불이 아니라니?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? 근데 이게 또 완벽하게 말이 되거든요. 지금부터 이 놀라운 사실 뒤에 숨겨진 인류가 진짜 수천 년 동안 궁금해했던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. 태양이 불이 아니라고? 그렇다면 말이죠. 저 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진짜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. 바로 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왼쪽을 보세요. 이건 우리가 아는 불, 그러니까 화학적 연소예요. 뭐 캠프파이어 같은 거죠. 산소랑 만나서 원자 껍데기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. 그런데 오른쪽,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은요,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. 바로 핵융합입니다. 이건 원자의 껍데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원자의 심장부, 그러니까 핵 자체가 다른 원소로 변신해버리는 과정이에요. 당연히 산소 같은 건 필요하지도 않죠. 자,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?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태양이 그냥 타고 있는 거 아니야? 하는 이 생각이 왜 말이 안 되는지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거 19세기 과학자들도 똑같이 궁금해했어요. 그래서 진짜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. 만약에 태양이 그냥 우리가 아는 최고의 연료, 석탄으로 꽉 찬 거대한 덩어리라면 과연 얼마나 오래 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.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얼마나 나왔을 것 같으세요? 고작 5,000년이었습니다. 네, 5,000년. 이건 뭐 인류가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. 이 계산이 맞다면 태양은 진작에 꺼져서 없어져야 했어요. 여기서부터 뭔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확실한 증거들로 태양의 진짜 나이를 알고 있거든요. 지구의 지질학적 기록이라던가 수억 년 전의 화석들,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, 연대 측정 같은 아주 정밀한 과학적 방법들이 모두 똑같은 답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. 그 정답은 바로 45억 년입니다. 5,000년, 그리고 45억 년. 이게 비교가 되나요? 비교조차 불가능한 이 어마어마한 차이. 이게 바로 태양의 에너지원이 그냥 불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. 뭔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엔진이 필요했던 거죠. 그렇다면 19세기 과학자들은 이 엄청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을까요? 당시로서는 정말 기발하고 똑똑한 생각이었지만 결국에는 틀린 것으로 밝혀진 그 첫 번째 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헬름홀츠나 켈빈경 같은 당대의 진짜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였어요. 뭐냐면 태양이 불타는 게 아니고 그냥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자기 자신의 중력 때문에 서서히 쪼그라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빛을 낸다는 거죠. 어때요? 진짜 기발하고 똑똑한 생각이죠? 자, 이 이론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태양 나이가 한 2천만에서 4천만 년 정도로 나왔어요. 5천년보다는 훨씬 길어졌죠?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. 생물학자들, 특히 찰스 다윈은 생명이 진화하려면 최소 수억 년은 필요하다고 했고, 지질학자들도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은 넘는다는 증거를 계속 내놨거든요.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물리학과 다른 모든 과학 분야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. 켈빈경은 자기 계산을 끝까지 믿었지만 그가 상상조차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그리고 마침내 20세기에 들어서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준 그 위대한 발견을 만나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방정식입니다.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.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. 이게 바로 인류가 태양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. 이 방정식이 알려주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. 뭐냐면 질량하고 에너지가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그냥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같은 것의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. 아주 작은 눈꽃만한 질량도
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왜냐고요? 저기 C, 즉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요? 근데 그걸 또 제곱까지 하니까 그 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원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의 가장 깊은 곳, 그 심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꽝 하고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.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. 만들어진 헬륨의 무게를 재보면 원래 재료였던 수소 4개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아주 살짝 가볍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사라진 질량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? 네, 바로 E는 mc제곱 공식에 따라서 빛과 열, 즉 우리가 매일 느끼는 바로 그 태양 에너지로 폭발적으로 바뀌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돼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자석 N극이랑 N극을 가까이 되면 서로 밀어내잖아요? 똑같습니다. 양전하를 뗀 수소 원자핵, 즉 양성자들도 서로를 미친 듯이 밀어내거든요. 근데 대체 어떻게 얘네들이 서로 합쳐질 수가 있다는 걸까요?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자들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엄청난 힘으로 밀어내요. 이걸 쿨롱 장벽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거대한 에너지의 벽 같은 겁니다. 이걸 넘어가려면 지금 태양의 온도로는 택도 없어요. 어림도 없죠. 그러니까 옛날 물리학으로는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양자역학의 마법이 등장합니다. 바로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이에요. 자, 이게 뭐냐면요. 우리 상식으로는 벽을 넘으려면 공을 충분히 세게 던져야 하잖아요. 근데 원자보다 작은 세계의 규칙은 좀 다릅니다. 충분한 에너지가 없어도 일정한 확률로 마치 유령처럼 별을 그냥 쓱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게 가능해요. 바로 이 기묘하고 놀라운 현상 덕분에 태양의 양성자들이 그 거대한 에너지 장벽을 넘는 게 아니라 터널처럼 뚫고 지나가면서 기적같이 융합하고 있는 겁니다. 태양이 빛나는 건 순전히 이 양자역학의 마법 덕분인 셈이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장대한 이야기가 태양의 심장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까지 이어지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. 태양 중심에서 막 만들어진 빛, 그러니까 광자 하나가 태양 표면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? 태양 안쪽은 상상 이상으로 빽빽해서 이 빛이 직선으로 쭉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수없이 다른 입자들이랑 부딪히고 튕겨나가면서 말 그대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걸어 나옵니다. 이 길고 긴 여정에 평균적으로 무려 10만 년이 걸립니다.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10만 년을 헤매다가 일단 태양 표면을 탈출하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지구까지 오는 데는 딱 8분밖에 안 걸려요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피부에 닿는 이 햇빛은 어쩌면 우리 인류가 나타나기도 한참 전에 태양의 심장에서 출발한 빛일지도 모른다는 거죠.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? 그리고 여기서 우리와 우주를 연결하는 더 깊고 근본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우리 몸, 그리고 이 지구를 이루는 탄소, 산소, 철 같은 이런 무거운 원소들 있잖아요. 이건 사실 우리 태양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. 이 모든 생명의 재료들은 사실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별들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초신성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우주 공간에 흩뿌려 놓은 일종의 유산인 셈입니다.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.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. 이건 그냥 멋있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냉엄한 과학적 사실입니다.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뼈를 이루는 칼슘, 여러분의 피 속을 흐르는 그 철분, 그 모든 것이 수십억 년 전 이름도 모를 어떤 거대한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졌다가 그 별이 죽으면서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지금의 여러분을 이루게 된 겁니다. 결국 태양이 어떻게 빛나는지를 이해하는 이 여정은 곧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, 우리 존재의 기원을 찾아가는 여정과 똑같은 거죠. 저 하늘의 태양은 그냥 뜨거운 불덩어리가 아닙니다.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대한 우주의 거울인 셈이죠.